하루아침에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걷는 것도 앉는 것도 심지어 소변까지 조절할 수 없다면요? 이건 흔한 허리 디스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병, 급성 횡단성 척수염입니다. 지금부터 이 낯선 병이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고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급성 횡단성 척수염은 척수에 염증이 생기며 운동, 감각, 자율신경 기능까지 무너뜨리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보통 등이나 가슴 부위의 띠 모양의 통증으로 시작되며 곧이어 하반신의 저림, 마비, 소변 장애 등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4시간에서 21일 사이에 증상이 최고조에 이르며 대부분 24시간에서 10일 안에 심각한 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이처럼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환자와 가족은 처음에는 그 심각성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실제 한 어르신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87세 최병준 어르신은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눈을 뜨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혼자지만 늘 하던 대로 정원에 물을 주고 거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넘기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이상한 저릿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리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피가 안 통해서 저린가 싶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털어보고 좀 걸어보기도 했죠. 근데 몇 걸음 뒤엔 정말로 다리에 힘이 툭 빠지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찾아온 건 참을 수 없는 배뇨 욕구였습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아니라 바로 쏟아질 듯한 압박감. 가슴 아래로는 누가 졸라맨 듯한 강한 조이는 통증까지 겹치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렸죠. 어르신은 가까스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멀리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말보다 숨소리가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병수야, 나 좀 이상한데 말이지. 지금 다리가 좀 이상해.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다치셨어요? 숨 쉬는 거 괜찮아요? 안 다쳤는데 다리가 자꾸 안 움직이고 이게 뭔지 이상해. 지금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바로 119에 연락할게요. 구급차 보낼 테니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세요. 알겠죠, 아버지? 불과 2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는 즉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겠다고 판단했죠. 응급실에서 받은 첫 검사는 척수 MRI였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의료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횡단성 척수염으로 보입니다. 척수에 염증이 퍼지고 있고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날 아침 난 그냥 찬물을 데우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길 줄은 몰랐지. 살면서 많은 걸 잃었지만 다리로 서 있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건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다행히 아들의 빠른 판단과 구급차 이송으로 병원에 도착했지만 진단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급성 척수염이었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가 시작됐고 잠시 염증이 가라앉는 듯 보였지만 곧 통증과 마비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의료진은 혈장 분리 교환술을 통해 염증 유발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를 시도했고 이어 장기적인 면역 억제제 복용도 병행합니다. 87세의 몸은 연일 반복되는 싸움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병상에서의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또 하나의 중요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몸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재활이었습니다. 염증이 안정되자 의료진은 재활병원으로의 전원을 권했습니다. 재활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발병 후 60일, 최대 270일까지가 집중 재활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인의 재활은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 기초 체력이 약해 반복 훈련이 오래 걸리고 치료 후 피로도 쉽게 쌓입니다. 게다가 욕창, 폐렴, 혈전 같은 합병증까지 겹치면 회복은 더디고 위험해지기 쉽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 방식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도 있고 전문 간병인을 따로 고용할 수도 있으며 간호간병 통합병동처럼 병원에서 24시간 기본 간병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간병 방식은 환자의 건강 상태, 가족의 여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회복을 위한 다음 걸음은 어떤 병원에서 어떤 환경에서 치료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재활병원을 고르기 위해선
다음 4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재활의학과, 간호사, 치료사 등 다학제 의료진 구성, 보행보조기, 전기자극기 등 장비 인프라, 환자별 맞춤 재활계획과 평가 시스템, 쾌적한 환경과 간병 서비스 여부, 특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는 병원이라면 가족 간병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어르신도 이 조건을 갖춘 재활병원에 입원해 워커 걷기 훈련, 배뇨 훈련, 영양 관리 등을 받으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간병, 장비, 생활비, 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와 재활 입원은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이 됩니다. 상태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 요양보호사 방문, 방문간호, 복지용구 대여 같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혼자 생활이 어렵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시설급여를 통해 요양원 등에서 안정적인 재활과 돌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척수 손상이 남을 경우 장애 등급 판정을 통해 보조기기 장애인연금, 의료비 감면 등 복지 혜택도 연계됩니다. 이 모든 정보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가족이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환자의 회복 속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척수염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가족이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빠르게 더 지혜롭게 회복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입니다. 제도는 외면하면 몰라도 손을 내밀면 곁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더 늦기 전에 생각하고 준비하는 가족이 있다면 회복은 더 빠르고 삶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미리 알고 함께 준비하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회복을 지켜주는 첫 걸음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땐 이 병이 뭔지도 몰랐고 뭘 먼저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함께 겪으며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더 무서운 병도 있고 미리 알면 지킬 수 있는 시간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누군가의 가족에게 더 빠르고 따뜻한 회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으신가요?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가족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슈퍼라이프는 그런 소중한 사연들을 영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신분 노출 없이 가명과 배우 연기를 통해 따뜻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슈퍼라이프를 응원합니다.